저는 매일 강남으로 출퇴근하면서 일에 찌든 채로 운동하는 엔지니어고요. 이건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만들었던 몸의 변화입니다. 선수 같은 몸은 아니지만 운동을 시작할 때 제가 원했던 수준은 이미 충분히 도달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쉽지 않았습니다. 직장에 있다면 각자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야근도 불사합니다. 주말에 재테크도 공부를 하고 유부남들은 육아까지 해야 됩니다. 이러면 내가 운동이나 하고 있을 때가 맞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운동하는 것 자체로도 정말 멋진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저 같은 평범한 직장인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직장인 여러분들이 몸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지극히 현실적인 4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본인이 돈과 시간이 넘치는 사람이거나 선수 같은 몸이 되는 방법을 원한다면 제 영상은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첫 번째, 직장인은 반드시 유산소를 병행하는 걸 추천합니다. 근력 운동을 줄여서라도. 실체도 없는 정신력 타령하는 것보다 직장인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솔루션은 강한 강도의 유산소입니다. 저는 러닝을 10년 넘게 해오고 있는데 유산소 능력이 좋아지면요, 직장인이 열심히 일하고 운동하고 회복할 수 있는 엔진 자체가 커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늘 힘들게 해오던 루틴이 점점 덜 힘들어집니다. 엔진이 딸리니까 일만 해도 퍼지고 운동하기가 벅찬 겁니다. 그리고 심폐지구력이 부족하면 웨이트할 때도 근육이 덜 지쳤는데 호흡이 딸려서 힘을 제대로 못 쓰는 일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유산소 활동이 업무 관련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고 수면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는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인한테 유산소는 선택이 아니라 엔진 업그레이드입니다. 근육을 직접 키우는 운동은 웨이트가 맞죠. 근데 열심히 돈을 벌면서 운동도 꾸준히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본 체력이 이 유산소에서 나옵니다. 제가 많이 하는 건 이 2가지입니다. 사이클을 활용한 전력 질주 인터벌, 그리고 야외 러닝입니다. 사이클 인터벌은 지방이 잘 빠지고 근육을 유지하면서 빼는데 체감이 러닝보다 좀 더 좋았습니다. 시간도 저는 15분 정도밖에 안 걸려서 러닝보다 좀 더 효율적입니다. 근데 단 하나 단점이 매우 고통스럽고 재미가 없습니다. 고통스럽지 않으면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야외 러닝은 심폐지구력이 당연히 좋아지고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 건강에 아주 좋고요. 인터벌보다 질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둘 중에 본인한테 잘 맞는 방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웬만하면 둘 다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2번째, 여유가 된다면 PT를 추천합니다. 저는 운동 시작할 때 돈이 없어서 PT를 제대로 못 받았고 맨날 헬스장에 열심히 나가면 거기 있는 트레이너 형님들이 이쁘다고 조금씩 알려주시면 그걸로 운동하고 그랬거든요. 아무래도 아는 게 그게 끝이니까 무식하게 운동을 하다가 무릎을 다쳐서 1년 정도 쉬기도 하고 시행착오를 엄청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유가 되신다면 PT를 꼭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회당 5, 6만 원 정도 하고 비싼 분들은 7, 8만 원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절대 비싼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운동, 여러분의 체형을 배우는 거고,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직장인은 운동에서 시행착오할 시간이 없습니다. 시행착오는 우리 본업에서 치열하게 겪으시고 못 만드는 건 PT 끊으셔서 한 큐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물론 여유가 없다면 혼자 운동하셔도 충분합니다. 저도 지금 혼자 하고 있고요. 다만 여유가 있다면 PT를 통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시라는 겁니다. 3번째, 다음날 중요한 일정이 있으면 고중량 프리웨이트는 조심하세요. 이건 제가 학창시절부터 빡세게 운동한 다음날은 꼭 한 번씩 느껴왔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데드리프트, 오버헤드 프레스 같은 운동은 정말 좋은 운동이 맞습니다. 근데 이런 운동을 하면서 중심 잡고 깔리지 않게 계속 긴장하면 이 신경계와 전전두엽을 계속 동원하게 되고 다음날 필연적으로 집중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저는 일을 할 때 이런 코드나 논문을 계속해서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전날 프리웨이트를 무리하게 하면 집중이 잘 안 되고 말이 느려지고 판단력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판단력이 떨어졌다는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됩니다. 실제로 고강도 저항 운동이 중강도 운동보다 인지 수행이 떨어지고 전전두엽 산소화가 낮아졌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발표가 있거나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회의가 있다면 데드리프트나 벤치프레스를 실패 지점까지 하지 않는 걸 권장합니다. 내 삶 전체를 보고 운동을 배치해야 됩니다. 일을 잘해야 돈을 버는 거지 몸 좋다고 회사에서 성과급을 더 주는 건 아니니까요. 4번째, 다칠 것 같으면 바로 내려놓고 집으로 가세요. 운동 처음 하다 보면 빨리 결과를 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고 무리하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보통 다치기 전에 살짝 하는 느낌이 오거든요. 저는 보통 팔꿈치나 손목에 잘 오는데 그때 그냥 바로 내려놓고 집으로 가셔야 됩니다. 절대 그걸 무시하고 한 번만 자세를 바꿔서 다시 해볼까?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렇게 부상 당하면 몇십 배를 쉬어야 됩니다. 직장인은 이렇게 한 번 꺾이고 몇 달을 쉬게 되면 안 그래도 바쁘고 생각할 게 많던 사람들이라 아예 운동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긴 시간 운동하면서 경험한 게 있는데요. 근육이 붙고 몸이 좋아지는 과정이
열정의 함수가 아니라 시간의 함수더라고요. 물론 선수나 트레이너분들은 항상 100점짜리 운동을 하려고 하시겠지만 우리가 70점짜리 운동을 해도 몸이 좋아집니다. 우리가 70점짜리 운동을 한다고 해서 몸이 안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100점짜리 운동을 하려고 노력할 열정이 있으면 그건 차라리 제 본업에 썼습니다. 그리고 70점, 80점짜리 운동을 크게 머리 안 쓰고 길게 해서 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최대한 활용한 거죠. 저는 이게 직장인한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운동 대충 해도 다치지 않았으면 된 겁니다. 내일 와서 열심히 하면 되죠. 아까 보여드린 이 리스트에서 우리는 이쪽을 100점에 가깝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우리는 본업이 있고 책임질 삶이 있고 이미 많은 에너지를 회사와 가족과 현실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운동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박수 받아 마땅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원칙들을 꼭 참고하셔서 일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버시고 덤으로 멋진 몸까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